후, 남자 나이 45. 어디 가서 명함 내밀면 성실하시네요 소리는 듣고 삽니다. 하지만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투명인간, 아니 돈 벌어오는 기계가 됩니다. 야, 박상훈, 이번 달 생활비 왜 아직 안 들어와? 아, 맞다. 너 동창 태준이 알지? 걔는 이번에 와이프한테 벤츠 뽑아줬다더라. 누구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생색내는데 아휴, 내 팔자야. 작년 부부동창 동창회 때 만난 제 동창 최태준. 잘 나가는 스타트업 대표라며 떵떵거리던 그놈과 비교당하는 건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그것보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건 바로 잠자리였습니다. 마지막에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저는 건강한 대한민국의 중년 남성입니다. 욕구가 없을 리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끔 용기 내어 아내 어깨에 손이라도 올리면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벌레 털어내듯 제 손을 쳐냈습니다. 아, 징그럽게 왜 이래? 덥석덥석 만지지 좀 마.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밖에서 해결하고 오든가. 그녀의 경멸 섞인 눈빛. 저는 제 자신이 거세당한 내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년간 쌓이고 쌓인 욕구불만은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죠. 그날 밤 술에 잔뜩 취해 동료들에게 이끌려 처음으로 그곳을 갔습니다. 회사 근처에 있는 프라이빗 스웨디시 샵. 그저 누군가의 따뜻한 살결이 미치도록 그리웠을 뿐이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코를 간지럽히는 아로마 향기, 붉은 커튼이 걷히고 관리사 수아 씨가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기껏해야 20 초반? 키는 165cm 정도 되어 보이는데 유니폼이 터질 듯한 D컵의 볼륨감이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너무나 앳되고 청순해서 묘한 배덕감이 들더군요. 오빠, 처음 오셨어요? 몸이 많이 굳어있네.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그녀가 따뜻하게 데워진 오일을 제 등 위에 뿌렸습니다. 미끌거리는 액체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느낌.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그녀의 밀착 관리. 일반 마사지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손이 아니라 자신의 온 몸을 이용했습니다. 그녀가 제 등 위로 올라타 체중을 실어 누를 때 그 묵직하고 말랑한 D컵의 감촉이 제 등판 전체를 짓눌러 왔습니다. 단순히 살이 닿는 게 아니라 거대한 풍선 2개가 제 척추를 따라 굴러다니는 느낌. 아내에게 짐승 취급받던 제 몸을 이 젊고 아름다운 여자는 봄을 다루듯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이 닿을 때마다 죽어있던 제 수컷의 본능이 꿈틀거리며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여기 많이 뭉쳤다. 많이 외로웠나 보네? 내가 기분 좋게 해줄까요? 그녀가 상체를 숙여 제 귓가에 속삭일 때 그녀의 뜨거운 숨결과 달콤한 살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돌아 누워 그녀의 얇은 허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잠시 놀란 듯하던 그녀는 이내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오일로 번들거리는 그녀의 몸과 제 몸이 빈틈없이 밀착되었습니다. 찌걱거리는 젖은 마찰음과 거친 숨소리만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욕망이 활화산처럼 터져나오려 했습니다. 그녀의 풍만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을 탐닉했습니다. 제 거칠어진 손길에도 그녀는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오빠, 뜨거워. 괜찮아. 참지 마요. 그녀의 나른한 목소리가 결정타였습니다. 제 아랫배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던 묵직한 용암이 마침내 댐이 무너지듯 터져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하고 발끝이 오그라드는 짜릿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뇌까지 관통했습니다.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울분과 욕망을 그녀에게 쏟아내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져나간 뒤 저는 부끄러움과 함께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나갈 때 제가 떨리는 손으로 팁을 쥐어주며 고마워요. 정말. 그녀는 땀에 젖은 얼굴로 수줍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같은 분은 처음이에요. 꼭 또 오세요. 그날 이후 저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오일로 뒤덮인 그녀의 하얀 나신과 제 밑에서 흔들리던 그 D컵의 풍만함이 떠올랐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받아주던 그 따뜻한 몸속의 감촉이 잊혀지질 않아 미칠 것 같았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난 주말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아랫집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은 줄 알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민낯에 헐렁한 회색 트레이닝복. 하지만 그 헐렁한 옷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압도적인 가슴 라인과 하얀 피부. 일주일 전 제 모든 것을 받아주던 그 수아 씨였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오빠? 수아 씨? 세상에, 제 몸을 씻겨주고 제 욕망을 받아주던 그 여자가 바로 아랫집 딸이었다니. 그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허급히 비상계단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저씨, 아니 오빠, 제발 우리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네? 저 과외 알바해서 학비 버는 줄 아신단 말이에요.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몸도 안 좋으신데 저 이런 일 하는 거 알면 쓰러지세요. 제발요. 그녀가 덜덜 떨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아버지가 없는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복학은 해야 하고 어머니 병원비는 필요하고 그래서 눈 딱 감고 그곳에 나간 겁니다. 그녀의 처진 어깨가 너무나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걱정 마요. 나도 아내한테 들키면 안 되는 처지니까. 우리 비밀로 합시다. 대신 밥은 먹고 다녀요. 그날 이후 우리는 공범이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주고받는 은밀한 눈빛. 저는 그녀를 볼 때마다 그날 밤의 뜨거운 기억이 되살아나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단순한 관리사가 아니라 제가 지켜줘야 할 가련한 여자이자 저를 남자로 만들어준 은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에 카톡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제 동창 최태준이었습니다. 최태준, 선영아, 어제 호텔에서 진짜 죽이더라. 남편은 눈치 못 챘지? 아, 그리고 투자금은 준비됐어? 손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를 풀고 내용을 보니 가관이더군요. 1년 전 동창회 이후 둘은 쭉 만나오고 있었습니다. 나한테는 징그럽다며 손도 못 대게 하던 여자가 돈 좀 있다는 동창놈 앞에서는 온갖 교태를 부리며 뒹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어버렸죠. 저는 그날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흥신소에 의뢰해 두 사람의 뒤를 캤습니다. 모텔 CCTV, 차량 블랙박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내가 집 담보대출을 받아 최태준의 유령괴사에 투자한 내역까지 모조리 찾아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저는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 미쳤어? 사람 뒷조사해? 아내는 소리를 질렀지만 제가 내민 불륜 증거와 투자 내역서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 없고 위자료는 상간남 소송으로 청구할 거야. 몸만 나가. 도장을 찍는 순간 지난 2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야근하고 들어와서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던 내 모습, 침대에서 내 손길을 벌레 피하듯 피해 등 돌려 자던 그 차가운 등짝.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이제 자유다. 아내는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텅 빈 집, 저는 수아 씨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학비를 벌기 위해 그 험한 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아 씨, 그 일 이제 그만둬. 학비, 생활비 내가 다 낼게. 네? 오빠, 그게 무슨... 저는 그녀의 거친 손을 잡고 제 가슴에 얹었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내 아내 해. 이제 더 이상 그 더러운 곳에서 모르는 남자들 비위 맞추지 마. 대신 나한테만 헌신해. 나 외롭지 않게 해줘. 그거면 돼. 그녀의 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로 거친 세상에 홀로 던져졌던 그녀에게 저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구원이었던 겁니다. 오빠, 정말요? 나 같은 애도 이제 맘 편히 살아도 돼요? 고마워요. 정말 잘할게요. 오빠가 집에 오면 진짜 왕처럼 모실게요. 재혼 후 우리는 이사를 했고 수아 씨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조신한 대학생이자 아내지만 밤이 되면 오직 저만을 위한 요부로 변합니다. 안방 옆 수아 씨가 직접 꾸민 작은 비밀의 방. 은은한 붉은 조명 아래 특수 제작한 따뜻한 물침대가 출렁거립니다. 여보, 오늘도 돈 버느라 고생 많았어요. 얼른 옷 벗고 누워요.
내가 여보 피로 싹 풀리게 황제 코스 준비했어. 샵에서 만났을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는 억지로 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녀는 시로라노 하나 걸리지 않은 채로 따뜻한 오일을 자신의 가슴과 배에 잔뜩 바릅니다. 그리고 제 위로 올라옵니다. 미끌거리는 오일이 우리 둘 사이를 가득 채웁니다. 그녀의 D컵 가슴이 제 가슴을 타고 배를 타고 허벅지 안쪽 깊은 곳까지 미끄러지듯 내려옵니다. 찌걱, 찌그럭. 살과 살이 부딪히며 나는 그 젖은 마찰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몸을 이용해 제 모든 감각을 일깨웁니다. 여보, 오늘따라 더 뜨거워. 느껴져? 내 사랑? 그녀의 붉은 입술이 제 귓불을 집어삼킬 듯 빨아들이고 제 안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던 묵직한 용암이 마침내 댐이 무너지듯 터져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하고 발끝이 오그라드는 짜릿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뇌까지 관통했습니다.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울분과 욕망을 그녀에게 쏟아내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전처에게 무시당하던 냄새난다고 구박받던 박 차장은 이제 없습니다. 매일 밤 20대 미녀 아내의 품에서 모든 욕망을 배설하고 위로받는 황제가 있을 뿐이죠. 여러분, 인생 모릅니다. 힘들게 사는 아랫집 여자가 어쩌면 당신이 구해줘야 할 그리고 당신을 구원해줄 운명의 천사일지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